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사회 우리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소단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그 역사,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소단원은 6.25 이후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요. 이런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 살펴보고 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노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번 소단원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교과서 104쪽부터 106쪽 6.25 이후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교과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선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서로 많은 피해를 남과 북이 서로에게 주게 되었고 1953년 정도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후 6.25 전쟁 이후 직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또는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선생님은 한자로 아무것도 없다. 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어떤 자본이나 어떤 것도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도움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300공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세 가지의 흰색, 하얀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세 가지의 하얀 공업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미국 밀가루와 그리고 빵에 들어가는 거 설탕 그리고 이번에는 먹는 거 아니고요. 하얀 옷, 연화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설탕, 연화를 만드는데 원료가 되는 것을 미국에서 아주 저렴한 값에 우리나라에 주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공해서 밀가루로 만들고 설탕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300공업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무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유상으로 이제 좀 더 미국의 도움이 덜해지자 우리나라는 또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바로 경제를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겠다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경제를 개발할 건데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1962년입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5년, 그 다음 5년, 그 다음 5년, 그 다음 5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첫 번째, 이 1962년부터 5년 동안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서 기업도 노력을 하겠지요.
누구만 노력하면 되나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우리 모두 가게에서도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정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계획은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를 발전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돈을 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부가 마련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기업이 일을 하고 가게도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 기초 작업들을 다 탄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자, 그리고 또 전기만 필요하나요? 그렇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정유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유공장은 그 원래의 그 원유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관련된 공장인 정유공장을 세우고 또 물건을 쉽게 운반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국도가 필요하겠죠.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면 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만.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항만을 바로 정부에서 세웁니다. 설치를 합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물건을 만드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품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이 당시에는 반도체, 자동차를 만들 만한 기술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업에서 중심이 돼서 생산했던 것은 경공업입니다. 자, 경공업은요, 자동차처럼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중량이 작은 거, 가벼운 건데요.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 옷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신발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막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돈과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기술이나 그리고 우리 자본이라고 할까요? 돈. 기술과 자본은 없어도 되지만 대신에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노동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경공업에 집중을 해서 기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에서는요, 바로 이 기업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우리 일을 했습니다. 힘을 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무였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느 순간 유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1950년, 60년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인데요. 자,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4쪽 볼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국도 전체가 폐허로 변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농업이 아니라 이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았어요. 1950년대에는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 중심의 우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밀가루, 설탕 이런 식료품과 섬유공업, 즉 면, 옷, 섬유공업 등 소비재 산업을 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대요. 자, 그런데 사진도 보면 여기 6.25로 파괴된 모습, 그리고 설탕 공장, 그리고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나오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자,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수출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생산해서 운반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하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유시설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운반하기 위해서 고속국도 그리고 항만 등을 건설했고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기업의 세금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자, 밑에 정유공장 사진, 그리고 발전소, 수력발전소 사진, 그리고 국토가 개통하고 항만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 사진들이네요. 자, 뒷장으로 넘겨서 기업은요,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어려운 건 못해요. 대신에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요. 석유, 신발, 가발, 우유, 좀 가볍죠 비교적으로. 그런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이런 기술이나 자본, 돈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도 많지 않아서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 열심히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력은 풍부했기 때문에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이제 생산해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자, 기업이 물건을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가게에 많은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큰 돈을,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우에서 유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하지만 국가가 점점 성장을 함에 따라서 기업도 더 발전하고 결국은 그 국가에 사는 우리 가게들도 이제 소득이 점점 높아진 거죠. 희생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모두가 이렇게 소득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자, 사진을 보면 의류 생산, 신발 생산 관련된 사진이 있네요.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리고 수출액도 엄청나게 껑충 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수업 영상이 선생님 생각에는 한 10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10분 언저리일 것 같은데요. 이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동영상 또는 관련된 그 당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옛 사람들이 1950년대, 60년대의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어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